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시원한 그런 리조트에 가서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사실은 뭐 똑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당장 갈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원스러운 소설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설 제목은 가을의 호텔이라는 제목이고, 그 브루크너라는 영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호텔은 유명하지도 않아서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또 관광지 안내도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참 조용하고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 멀리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경치가 좋은 그런 것밖에는 특징이 없고, 거기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유명한 명사가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제 식당에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나 있더라도 그냥 자기 이름만 그저 간단히 소개를 하지, 걔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는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만 알면은 저 밑에 사돈 팔종까지 정말 캐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여기 손님들은 그런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혼자 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극히 그저 의례적인 아침 인사 정도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에도 누구나 이런 호텔 하나쯤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했다든가,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여자분들은 친정에 가지만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가출을 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이런 호텔 하나쯤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게 내 혼자 쉴 수도 있고, 혹도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혼자 그렇게 있는 시간도 참 좋겠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좋겠지만, 또 그런데 갈 일이 전혀 없어. 그것도 또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텔에는 가보지는 못해도 참 그런 호텔이 우리 주변에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호텔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왜냐면은 참 거기 가면은 그렇게 참 야단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참 조용하고 분위기가, 그런 우이동 쪽에도 그런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앞에 참 삼각산이 병풍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정말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호텔 하나쯤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그 소설에 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구든 거북이가 이긴다고 그럽니다. 책을 읽어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거북이가 이긴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놈 토끼 이놈은 너무 빠르니까 이 느린 거북이를 만만하게 보고 중간에 가다가 낮잠도 자고 이렇게 까불다가 보니까 거북이는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쉬지 않고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그 빠른 토끼가 거북이한테 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브루크너 해설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소업은 그 원작자죠. 그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섭도 알고 있어요. 토끼가 이긴다는 걸. 그 느린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왜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우리의 인생의 교훈 삼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루크나도, 물론 이솝이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했느냐. 토끼 요놈은요, 워낙 빠르고, 또 많이 설치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을 읽어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책을 읽어줄 녀석은 이 느린 거북이밖에 없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다. 브루크나의 해석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을의 호텔처럼 그렇게 좀 팬시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조용한 호텔을 가서 좀 지내보면은 참 그렇게 호텔 값도 아깝지도 않은 그럴 정도의 호텔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참 좀 까다로워요. 저는 뭐 영국에 그저 한 며칠 그냥 학회 가는 정도로 몇 번 다녀왔지만 이 영국 사람들은요 좀처럼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아주 친하게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자기 집에 오면 아무래도 이제 너저분한 그런 거를 다 보여야 되니까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그런 걸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렇게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그런 그 영국 손님들의 취향에 잘 맞춘 이제 그런 그 호텔이니까 참 근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루크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 호텔을 사람에 비유를 했어요. 이 가을의 호텔 같은 사람도 하나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까다롭지도 않고 또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은 참 든든하고 또 너무 말이 많아서 지겹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너무 또 말이 없어서 정말 싱겁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참 적당하게 이야기도 하고 유머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참 그 적적함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작가는 그 가을의 호텔 같은 사람을 주변에 몇 사람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참 마음의 공백을, 여백을 메워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거리도 할 줄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참 그 가을의 호텔 같은 사람, 여러분 되게 뭐 분위기가 짐작이 가죠? 아, 이런 사람, 또,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 그 친구라면은 참 좋다.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가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그 친구가 가끔 우리, 참 문화원에 와서 후원도 해주고, 내가 심심하면 전화도 해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여러분 참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아주 천정적인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아주 그 의리가 아주 깊고 이 친구 볼 적마다 저는 참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는 가을의 호텔 같은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변에 또 혹은 내가 가을의 호텔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또 어떨까요? 저는 뭐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